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4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이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부끄럼 타는 초인 박정희였습니다. 그분의 탄신을 축하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준석이란 말이 단어가 구글 검색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해서 김명선 씨가 공천받는데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현재 개혁신당 의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주로 명태균 씨 변호인, 검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그 방향이 이번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이다. 그러면서 마치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는 직접 관계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9일, 5월 10일 이 무렵에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는 당연히 공천에 관계하는 사람이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든 당선인 신분이든 이런 분이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김명선 씨를 공천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가 그 공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연락하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를 같이 가진 셈인데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마치 그 조사를 수사로 여기고 피의자 신분으로 뭐 부르겠다는 것인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10여일 이상 국회의장과 함께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만나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보면은 아주 비수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윤석열 측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이준석 의원을 좀 코너로 몰면 몰수록 역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낭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가장 큰 낭패는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주 비열한 축출극이, 그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2030과 중도층을 그리고 합리적 보수층을 이탈시켜 가지고 지지율이 그때 벌써 20%대로 떨어졌던, 그리고 그 여론 구조가 이번 4월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것을 예약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이죠. 아마 이번에 이준석을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식으로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내가 다 확인해 봤다면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업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런 거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윤석열을 겨눕니다. 비수를 들이댑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 이준석을 자극해가지고 이제는 피해는 윤석열 부부가 보게 생겼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에서 자신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당대표니까 그런 맥락일 것이라면서 최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혹시라도 경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부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입니다. 부르면 뭐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피의자로 부를 수는 없는데 참고인으로 부르면은 참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면은 참고인이 갑이 됩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과연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준석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윤석열 부부와 관계되는 말일 텐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걸 듣고 검찰이 수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인데, 이 대표 발언이 사실이라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셈이 된다.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표는 초점을 다시 윤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돌리고 자신이 검찰에 출석하여 대통령의 공천 관여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음을 경고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당시 공천권은 명시와 친분이 있는 이 의원이 행사했다고 공세를 취하고 검찰이 이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그럴듯한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과 관련하여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 실제로 제가 알아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공천에 대한 상의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 보궐선거니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에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확인해 본 것들이 종종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동안 상당히 말을 아끼는 입장이었는데 자꾸 저쪽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걸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럼 판도라 상자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리 나쁜 사람과 머리 좋은 사람이 대결하면은 이런 꼴이 생깁니다. 그동안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공작이라고 그럴까요? 작전이라고 그럴까? 그 수준이 너무나 낮습니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 이 명태균 건도 이준석을 건드려서 혼이 나는 방향으로 지금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평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일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2년 전, 즉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대표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보수 세력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적 순간이냐? 30대 당대표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순간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보수 세력은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쁜 모습으로 타락하고, 그 결과는 지난 총선 그리고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외국 출장 중인 이준석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정권 초에 윤 대통령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당대표직을 잃었던 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보수 진영을 젊게 바꾸는 도전에 성공한 것인데 그걸 되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동조한 사람들도 임기 초 권력 강한 대통령에게 줄을 서다가 당을 말아먹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30대 당대표의 대전략, 즉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세대 포위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했는데,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윤석열 대통령을 역사를 후퇴시킨 수구 반동 세력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준석을 매개로 하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였던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전통 보수 세력과 묶어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준석 몰아내기로 날려버린 데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2030 세대의 주류적 가치관인 자유와 공정을 정통 보수 세력의 반공 이념과 잘 조화시켜가지고 반공 자유민주주의적 철학적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윤석열은 그야말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2년 6개월 국정 운영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해달라고 하자 0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인이 굉장히 취약한 권력 기반 속에 있는데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정치를 잘 다 망가뜨렸다면서 결국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해체시키면서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부산보다 낮은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렬한 비판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도 이른바 4대 개혁을 계속하겠다, 특히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정권 방어에도 급급한데.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대장동이 누구 것이냐 정도만 기억나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을 했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때 내부 총질이라 하는 대표라고 욕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윤석열이야말로 내부 총질로 지지 기반을 축소시키다가 고립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멀리하는 그 과정에서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 지지 그리고 이준석 매도 세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이간질도 했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자층 보수 세력의 핵심은 음모론자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믿고 무슨 개혁을 한다는 겁니까? 자신을 찍어준 2030 중도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청와대 이전을 반대했던 정통 보수 세력을 다 적대시하거나 멀리하다가 정치적 자멸의 길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2년 6개월.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남은 정치의 시간이 아마 한 30년은 될 겁니다. 30년과 2년 6개월의 대결은 뭐 결과를 보나마나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한 연설 중에서 자신은 차오르는 초승달이라고 그랬는데 윤석열은 이제 작아지는 보름달도 아니고 반달쯤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허한 붕 뜬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했다. 사과라는 것은 어떤 피해를 누구에게 주었고 그걸 어떻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두고는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이준석 의원은 또 인적 쇄신보다는 윤 대통령의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성격을 고치는 건데 사람의 성격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죽을 때 죽을 거냐 아니면 성격 고치겠느냐라고 딱 그 순간에 맞닥뜨려야 성격을 고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오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치를 기우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설사 재판으로 망하는 상황이 온다 한들 윤 대통령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